안녕하세요. 저희는 Pandemic Influenza Vaccines National Deployment and Vaccination Plans라는 주제로 발표할 가천대학교 김유진, 윤수빈입니다. 저희는 오픈 WHO라는 플랫폼에서 강좌를 듣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오픈 WHO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 들어가며를 통해서 이제 이 오픈 WHO에 대한 소개를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들은 강의가 뭔지, 그다음에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짧은 퀴즈랑 소감을 말씀드릴 거예요. 퀴즈를 맞추시면 별건 없고 자기 성취감과 저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WHO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진행을 하는 사이트이고요. 회원 가입을 한 모두에게 열려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타겟 측은 에피데믹, 팬데믹, 헬스 이머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그리고 관련 학생들을 위한 강좌라서 난이도별로 주제별로 강좌가 매우 많습니다. 베이직 수준에서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역사 그런 것도 있고, 인터미디에이트나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데 독감일지 아닐지, 입원시켜야 될지 아닐지,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등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6개의 언어로 제공이 되는데 강좌에 따라서 더 많은 언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즌이라서 관련 강좌가 정말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강좌를 지금 바꿨잖아요. 처음에 듣기로 했던 강좌가 막 인플루엔자의 사회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측정하는 강의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팬데믹 인플루엔자 백신 대책에 대한 강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인플루엔자 제어와 치료를 위해서는 백신, 치료제, 진단법의 개발과 보급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라는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질병의 부담을 미리 측정을 해서 예산을 따로 떼어두고 연구 개발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거,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신뢰도를 쌓는 등 정말 여러 요소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10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앞에 5단계는 제가 설명을 하고 뒤에 5단계는 윤수빈 씨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모듈 1, 2, 3, 4 해가지고 그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표시를 해 두었으니까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단계 백시네이션 스트래터지스입니다. 백신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질병의 심각도와 팬데믹 백신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질병의 심각도는 바이러스의 특징,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 국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면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R0 값, 즉 감염 재생산 지수가 훨씬 높고 고령자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에게도 심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린이에서 괴질을 발생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특징,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 이런 면에서 많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팬데믹 백신의 이용 가능성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백신의 이용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상 그룹을 나눠서 백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의료진을 먼저 맞추고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 계층을 먼저 맞추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계획을 해야지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그 외에도 예상 비용이나 어느 회사와 파트너십을 협력할지,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지자체나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계획들과 충돌하거나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뒤떨어진 계획을 짜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니지먼트 앤 오가나이제이션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주된 역할 담당자를 3명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건 총지휘관, 물류 총괄 책임자, 백신 총괄 책임자입니다. 참고로 얘가 나오는 제 한국어 용어들은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니까 정확히 매치되는 단어가 없고 지금 여기 나온 3개의 단어는 군대 직급에서 따온 것 같아가지고 번역할 때 군사 용어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사건 총지휘관은 말 그대로 총지휘관으로 총담당자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 발생 전에 아까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즉 PIP를 개발하고 구현을 하는 사람이고 사건 발생 시 관리 감독, 명령과 조절 체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명령과 조절 체계는 이것도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 주체, 정보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빗대어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이 비슷한 일을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은경 본부장님이 사건 총지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총괄 책임자는 물류 업무의 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백신을 개발한 곳에서 배포한 곳까지 배나 자동차, 비행기 등 여러 운송 장비를 타고 가잖아요. 그다음 백신 투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도 여러 운송 수단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모이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그 물건의 흐름 과정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백신 총괄 책임자는 백신 현장 관리의 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운영을 감독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관리하고 백신의 안정성도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사회랑 적절한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됩니다. 맞아. 최근에 그 아프리카에서 홍역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홍역 백신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그 실험하는 거 아니냐, 니네 백신 실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 쫓아냈대요. 네,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를 끼치려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한테 적절한 좋은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갖다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담당자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할지 고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원문을 가져다가 썼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풀 리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다 따져보고 하는 건데 안전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연구가 많이 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자료만 훑어보는 패스트 트랙 리뷰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 승인된 자료를 믿고 진행하는 릴라이언스, 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그냥 인지하고 진행하는 레코그니션,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보는 백신 스트레인지 체인지 프로세더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렘데시비르 같이 다른 질병의 치료제를 적용해 보잖아요. 이제 백신은 아니지만은 이 맨 밑에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방법을 택할지 골랐어요, 이제. 그럼 일을 해야겠죠, 이제. 그러면은 인력 배치와 백신 운영에 의해서 주된 정보를 갖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인적 관리도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백신 재고 이동 쓰레기 처리도 잘 해야 되고 의사소통 시스템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적 자원 관리는 아마 사건 총지휘관의 업무에 가깝고 백신 재고 이동 쓰레기 처리는 물류 총괄 책임자의 업무랑 비슷하고 의사소통 시스템은 그 백신 총괄 책임자의 업무에 가깝겠죠? 그래서 뒤에 5단계부터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인데 효율적인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의 능력을 먼저 따진 뒤 훈련의 필요성도 알아둬야 돼요.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업무 교육을 사전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아무리 능력 좋은 사람을 뽑았지만 실제 업무는 처음 투입되는 것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그것을 가르치는 사수는 누가 있는지 어디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도 다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네, 역량 강화 활동은 약간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건데 우리가 화재 예방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불 나면 신고를 하고 소화기를 들어서 초기 진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배우는데 사실 실제로 불이 나면 다들 우왕좌왕하고 훈련한 사람들 중 일부만 되게 소수만 제대로 대처하게 됩니다. 네, 백신 투여 활동을 할 때에도 물론 그 직원이나 장비나 의료 물품의 안전을 많이 고려해서 많은 것을 계획을 하지만은 만에 하나 그 폭동이나 테러 아니면 그냥 진짜로 불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갖다 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네.
뭐 예산 계획은 당연한 이야기고 복지는 하마터면 간과되기 쉬운 내용인데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고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라고 배째기보다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복지를 챙겨줘야지 실무가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5단계가 끝났고요. 다음 6단계부터는 윤수빈 씨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뒷부분 발표를 맡은 발표자 윤수빈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발표할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이 많으면서도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은 그런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내용을 많이 뺐는데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긴 내용들은 너무 스킵하면서 최대한 간략하고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6단계의 주제는 이제 대중과의 의사소통인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대중의 공포감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않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현대사회가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고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루머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청중그룹의 특성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건강이나 의학, 백신 등에 대해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그냥 가벼운 감기여서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백신 맞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뭐 안티백서 여러 사례처럼 백신 접종에 거부감이 있거나 혹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돼서 백신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져서 공급이 따라갈 수 없거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원칙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5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고 또 이제 대중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발표해야 하고 당연히 투명하고 정직해야 하며 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중에도 최대한 빠르게 의사소통을 계획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소통 계획 파트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정리해 보면 먼저 의사소통의 목적은 대중들이 백신 캠페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린이나 노약자 등 접종이 우선순위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의사소통 과정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동시에 즉시 피드백되어야 하고 의사소통의 목적은 언제나 우선순위 집단을 우선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모든 인구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7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7단계는 Supply Chain Management, 즉 백신의 공급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단원입니다. 이 백신의 Supply Chain Management는 백신을 받고 포장한 뒤 저장하고 운송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받기, 포장, 저장, 운송의 모든 과정과 일정을 추적하고 기록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백신의 생산 및 공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백신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행 전에는 운송량을 계산하고 인적 자원 의사소통 보안 시스템 등을 계획하고 또 이제 백신을 공급할 공급자들과 그리고 백신을 운송할 운송회사들과 계약을 하고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백신 시행 중에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백신과 보조물품의 공급을 추적하고 적절한 온도에서 백신을 보관할 수 있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변성되지 않으려면 중요하니까 적절한 온도에서 저장하고 운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공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살펴보면 각 단계에 맞는 즉 이제 뭐 지역 단위로 봤을 때 점점 작아지는 이런 지역 단위에 맞는 운송 수단을 준비하고 저장 및 운송 용량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또 시범적으로 운행을 뭐 해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와 뭐 관련된 모든 예산 계획을 계산해서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신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8단에서는
공급한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관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현재 수용 가능한 폐기물의 양을 계산해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폐기물을 수집, 운송, 처리, 폐기할지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밑에 있는 저 WHO의 Management of Waste from Injection Activities at District Level 이런 가이드를 이용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 관리 전략을 세울 때 해당 국가에 이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고 아니라면 저 위에 WHO 지침 등을 활용해 새로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9장은 AEFI라고 하는 Adverse Events Following Influenza Vaccine. 네, 즉 백신 접종 후 이제 부작용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인데요. 백신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이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혹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력을 활용해 수동적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조사, 분석,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백신 부작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접종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National Deployment and Vaccination Plans, 즉 국가 단위의 백신 접종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감시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10단계인데요.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이제 팬데믹에 대응해서 백신 접종 체계로 들어간 뒤 인플루엔자 유행이 멈추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 체계를 종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국가의 보건 당국이 공식적으로 우린 팬데믹이 종료되었음을 주변 국가와 국제기관에게 알리고 그 국가의 그 사건 총지휘관, 즉 책임 담당자가 팬데믹의 대응 체계가 종료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리와 백신 총괄 책임자인 COL과 COV가 대응 체계의 시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남은 백신과 보조 물품들을 리콜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접종 시행 과정을 이제 기록해서 평가와 개선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과 장비들이 적절히 반환되고 보관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의료 폐기물들의 폐기를 완벽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 각 지역에 배분된 백신의 양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총 10단계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Pandemic Influenza Vaccines National Deployment and Vaccination Plans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단계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백신 접종 전략, 관리와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대중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의사소통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백신과 관련된 인적 자원 관리, 물품 공급 관리, 폐기물 관리 등의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 후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감시 시스템 그리고 백신 접종 종료를 통보하는 과정까지 다루어서 웨비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간단한 퀴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 퀴즈들은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그 오픈 WHO에서 이 강의 코र्스에 함께 포함되어 제공돼 있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러면 총 4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채팅이나 마이크를 통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긴 백신 개발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이 강의가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리고 좀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심화되었을 때 이 강의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긴 하겠죠. 이 강의에서 안 다루어진 게.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일반 대중과 의료계의 소통을 중요하게 다루어서 긍정적인 태도와 신뢰감을 주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오픈 WHO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지만 강의들이 실무자 대상인 강의들이 좀 많고 난이도도 좀 천차만별이어서 의대생으로서 자기진이 흥미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강의를 잘 골라서 활용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수료증을 자랑하면서 웨비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Q&A를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입력해 주시거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